달서구는 19일 아테라스 웨딩에서 6.25 점전 유공자회 달서구지회 주관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20여 명을 모시고 위로연을 개최했습니다. 달성 시니어 클럽은 19일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에서 카페 비스레 4호점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외식업 중앙회 대구 달서구 지부 음식과 사랑봉사단이 지난 18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190여 명과 구청장이 함께 라떼 문화는 없애고 청렴의식은 높이고라는 주제로 버라이어티 청렴 톡톡쇼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으뜸 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평리탁구장에서 제8회 으뜸 새마을금고 이사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민우 의원과 박종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18회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이 6월 21일에서 7월 8일까지 대구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독일 가곡회 수요 상설 공연이 6월 26일 오후 7시 대구 문화예술회관 동편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6월 2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19일 라테라스 웨딩에서 6.25 참전 유공자회 달서구지회 주관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20여 명을 모시고 위로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달서구지회가 주관하고 라테라스 웨딩이 행사장과 120인분의 정복삼 대탕 후원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위로연에서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 분투한 고 한재의 상병과 고 김성대 일병의 모성 화랑무공훈장을 70년 만에 유가족들에게 전수하고 보훈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6.25 참전 74주년을 맞이하여 구청장과 여러 내빈들을 참석한 가운데 특히나 국가유공자 여운들을 모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다는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든든한 보훈 없이 호국도 없다며 선열들이 보여준 위대한 정신을 기리고 후세대에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보훈 선양 및 문화 확산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오는 30일까지 달서구청 로비 및 용산역사 등지에서 6.25 참전 유공자 15명을 대상으로 촬영한 제복의 영웅 사진 및 6.25 바로 알기 사진 전시회를 마련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성 시니어 클럽은 19일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에서 카페 비스레 4호점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카페 비스레는 달성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으로 화원읍점, 달성군 보건소점, 문양역점에 이어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점을 개소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 관리하며 인근 지역에서 안락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수 달성 시니어 클럽 관장은 카페 비스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 시니어 클럽은 2022년 노인 일자리 우수 운영 모델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 달서구 지부, 음식과 사랑봉사단이 18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한제문과 달서구 음식과 사랑봉사단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세월 나라를 위해 헌신해주신 지역 어르신들에게 콩국수 무료급식을 통해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봉사는 대한제분의 후원으로 1,100여 명분의 콩국수를 만들어 봉사단과 복지관 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콩국수를 대접하며 웃을땀을 흘렸습니다. 오늘은 6월 보훈의 달을 맞아요.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봉사단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콩국수 그리고 돈불고기, 찰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담아 마련한 음식을 어르신들께서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달서구 음식과 사랑봉사단이 오늘 이렇게 뜻깊은 여름철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같이 하게 돼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 주관한 외식업중앙협회 달서구 지부 감사합니다. 아무튼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달서구 음식과 사랑봉사단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190여 명과 구청장이 함께 라떼문화는 없애고 청렴의식은 높이고라는 주제로 버라이어티 청렴 톡톡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MZ 및 간부 공무원 등 세대를 아울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조직 내 갑질 문화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렴 톡톡쇼는 직원들로 구성된 음악밴드 공연과 구청장과 간부 직원, 사원이 현장 패널로 참석해 공무원의 가장 적합한 출근 시간, 회식 자리에서 수저 미리 놓기, 물 따르기는 하급자의 임무이다 등의 질문들에 대해 직원들의 생각 및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구청장과 함께 토크쇼, 미니 청렴 골든벨, 청렴 샌드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도패 취약 분야 및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청렴 교육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한 한 직원은 제대로 된 토크 콘서트를 들어본 것 같고 우리 구청이 이만큼 발전하고 많이 열려있는 것 같아 구청 직원으로서 자긍심이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스스럼 없고 자유로운 형식의 토크쇼를 통해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다채로운 청렴 시책을 통해 활기차고 상호 존중하는 청렴 1등 도시 달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회에는 지난 17일 제313회 제1차종회의를 개하고 오는 28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군정질문, 상정 조례안 심사,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으로는 김보경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김은영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3건의 조례안, 전홍돼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의 2건의 조례안, 박주용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양은숙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청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2건 등으로 제안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김은현 의원의 도서관 운영, 중장기 발전 방향, 제안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서도원 의장은 이번 정례에는 상반기 군정활동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하반기에도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으뜸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평리탁구장에서 제8회 이사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회원 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비산동 본점 회원과 중리동, 뉴타운 지점 회원을 비롯해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리고 또 함께 함으로 해서 탁구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과 화합에 앞장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 국민의 행사가 아닌 대구시 행사로 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회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금고를 이용하시는 탁구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과 회원 복지를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탁구 동호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구를 좋아하고 탁구인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국인들한테 이 탁구가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국 중에서 항상 5위권 안에 있는 생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참 맞는 것이 탁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귀한 행사를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경기 결과 전체 1등은 변원석, 윤정묵이, 곽경희, 심광섭이 2등, 유창국, 박영분, 최상철, 허수아미 3등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으뜸새마을금고는 주민호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역 탁구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전동, 장기동, 용산 1, 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달서구 내 외국인 주민화합과 소통을 통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특화의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고 의견 교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3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는 등록된 외국인 보호자 자녀 법정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이 올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신 복지증진국장님, 아동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대구 전체 등록 외국인 수는 39,572명으로 이 중 12,610명이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어 대구 9개국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31.9%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252개의 시구군 중 46위로 높은 편입니다. 달서구의 외국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단지의 뿌리산업 취업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중축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기반으로 자동차 한 대 생산 시 관련 부품 90%가 뿌리산업 관련일 정도로 중요도가 높습니다. 다만 그 산업의 중요도보다는 열악한 작업 환경과 처우, 3대 업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화되어 기술 및 업종 단절로 이어지고 뿌리산업 경제력 근거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함으로써 인력난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가동이 어려울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현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산업에서 기여도를 생각하면 한국 사회에 적응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지역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여 장기적으로 근로 및 체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수제 숙련 기능 인력 제도 E74 비자나 지역 특성화형 비자 E2R 비자를 통해 넓어졌습니다. 다만 장기 체류 자격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실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하면서 교육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달서구에도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기능 인력으로 단기적으로 일하고 귀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 기능 인력으로 성장하여 장기적으로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34.2%에 달하는 현실이라 주말과 야간 한국어 교육 과정을 포함하여 기업체 현장 방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기 체류 비자로 가족을 초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비영리 단체 주도로 매주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말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 민간 단체와 연관하여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으로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고용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장기 체류 조건과 외국인 대상 고통 복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법률과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우수 근로자의 장기 근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민과 외국인의 자원봉사 화합을 모임을 통한 소통 창구를 지원하여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 중 우수한 리더를 선정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봉사활동 점수를 주거나 우수 리더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보상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구 차원에서 노력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912 이동 신당동 출신 박종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2일 착수보고회를 가진 우리 구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입니다. 빈곤, 종식, 질병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기후변화, 에너지 등 지구 환경 문제, 주거 사회 구조 등 사회 경제 문제를 17가지 주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2030년까지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실현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필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2030년까지는 이제 겨우 5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즉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데에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수립과 이행은 미래 세대와 현 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 수립과 이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이라는 하도를 접할 때마다 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도라고 생각하기에 2019년 10월에 달서구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토론회, 5분 자유 발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역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만약에 우리 구도 좀 더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했더라면 현재는 지속가능 발전 선도도시 및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아쉬운 것이 이 한 장의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4월 2일 우리 구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당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왜 의회는 없습니까? 그동안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에 대한 하두를 수없이 던진 주체도 이행체계 구축을 주장한 주체도
조례를 제정한 주체도 의회인데 정작 이 중요한 장소에 왜 의회는 없는 것입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체계 및 지역 주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행 속도는 거버넌스 구축 속도와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하고도 거버넌스 구축이 어려운데 지역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부터는 이처럼 중요한 용역 보고에 반드시 의회도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국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수립 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하여 자문 역할은 우리국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은 별도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전략 수립 시에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설치와 함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명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은 환경기본조례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해체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와 환경기본조례의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그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민들이 모여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8회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6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 대구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국내외 최고의 뮤지컬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프랑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작품이 초청되어 25편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축제는 프랑스 뮤지컬 홀리데이로 막을 올리며 미국의 싱잉 인 더 레인과 중국 비천이 공동 폐막 작품으로 축제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의 슬랩스틱 스케르조, 영국의 더 라이온, 일본의 진격의 거인 등도 기대작으로 관객들에게 풍성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국내 창작 뮤지컬도 준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부대 행사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다양한 작품을 관람하고 풍성한 부대 행사도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독일 가곡회 수요 상설 공연이 6월 26일 오후 7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동편 야외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소프라노 구수민, 테너 차경훈, 바리톤 서정혁, 피아노 조혜란 등이 출연하여 우정의 노래, 꽃 구름 속에, 향수, 사랑의 인사 등 다채로운 노래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독일 가곡회는 2019년에 창단된 전문 성악단체로 정기연주회와 특별기획 공연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독일 가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악 장르를 해설과 함께 연주하여 대중들에게 친근한 클래식 음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음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대구 최초
지방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대구 최초로 자동이체 납부자의 체납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건 중 매년 4,300여 건이 잔고 부족으로 정상 출금이 되지 않아 체납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이체 납부자의 체납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및 카카오톡을 발송, 자동이체 신청 계좌의 잔고 확인과 유지를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한편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달서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인 7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통해 본인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달 중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볼리네거리 등 교차로 우개소 횡단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간접 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지정되는 관내 교차로 횡단보도 우개소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지정 장소는 볼리네거리, 상인네거리, 상화네거리, 신당네거리, 죽전네거리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2024년 7월 1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4년 10월 1일부터는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여성자원봉사단 관내 농가 농촌일손 돕기 활동을 펼친 소식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및 달성군 여성자원봉사단 소속 자원봉사자 40여 명은 지난 8일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달성군 유가읍 지역의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복지재단 양파 농가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달성복지재단 및 재단 수탁시설 소속 직원들 40여 명은 지난 12일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달성군 유가읍 가태리 지역의 장애인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효성여고 부모님들의 깜짝 노래 선물, 올림 합창제 학생들에게 감동을 선물한 소식입니다. 효성여자고등학교는 지난 14일에 학교 강당에서 올림 합창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합창제는 1학년이 준비한 학급 합창 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3개의 학급이 연합하여 무대를 꾸민 점이 이색적이었습니다. 행사 막바지에 사회자가 특별한 순서가 있다며 학부모님들을 무대 위로 안내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학부모들은 몇 주간 학생들 몰래 학교에 찾아와서 연습한 합창곡을 선보이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합창을 통해 협동과 배려,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작 공연을 준비한 학부모들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합창 경험이 전무했지만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공연을 준비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기에 우리도 그에 부응하고 싶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덕분에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학부모 합창 지도를 한 노지연 교사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똘똘 뭉쳐 열정적으로 연습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무대를 관람한 1학년 학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었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초 학생주도 캠페인으로 우리 학교를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캠페인 활동을 추진한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초등학교는 2024년 학생회가 주도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초는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로 전입생이 증가하고 있는 학교로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학급 학년을 구성하고 있어 학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 상황에 대해 협의해 월별 학교 폭력 예방 주제를 선정해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2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17일 저소득층의 건강 지원을 위해 달서구 한의사회와 지역 한의원의 재능 기부로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방주치의 사업은 달서구 한의사회와 협력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400여 명이 매년 1에서 2회 무료 한방진료와 체질에 맞는 한약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45개의 한의원이 참여하여 190명에게 약 6,7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태현 달서구 한의사회장은 한의사회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취약계층에게 건강을 전달하며 동시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감삼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감삼동 공원 및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인 두류정수장 일원에서 거주 청소년들의 환경 문제 및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감삼동 환경지킴이 주킹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슬기로운 주킹 생활을 모토로 관내 청소년들이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작은 일부터 환경 정화 활동을 실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맞춤식 생활 속 환경의식 강의와 생태 체험을 병행하여 참가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조자영 감삼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감삼동 청소년들이 글로벌 ESG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이달 18일부터 7월 1일까지 2주간 달성군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생활개선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제는 천연 염색입니다. 교육에는 천연 염색 전문가의 초빙을 통해 천연 염색 가공 및 염색 이론 교육이 포함되며 실습 교육으로는 천연 염색을 활용한 포사지 만들기도 진행됩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 여성의 개인 역량 강화,
전문 능력 및 경쟁력 증진을 겸비한 지역사회의 여성 리더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사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고독사 예방특화사업 다사랑 즐거운 사랑방의 일환으로 두 번째 다락방 내 손안의 작품 양말목 공예 안마봉 만들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다사랑 즐거운 사랑방은 지난해 1인 가구 고독사 실태조사 후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중장년층과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들과 대상자들이 함께 양말목을 엮고 안마봉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정무상 민간위원장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으로 안마봉을 만들었다며 완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에 뿌듯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인식 다사흑장도 사업이 계속되니 이제는 친근감이 든다며 앞으로도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